다양한 제주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입니다. 먼저 제주 지역에서 오늘 보도한 뉴스 가운데 주목할 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픽으로 출발합니다. 오늘은 제주일보 김정은 기자의 출자 출연기관 조직 인력은 확대 기사입니다. 제주도가 비대한 행정 조직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공적 조직인 출자 출연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늘어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제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제주일보가 지방 공공기관 통합 공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출자 출연기관 13곳의 인력은 1,235명으로 2015년 800명에서 4년 만에 50% 이상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기간 인건비도 55% 증가하며 496억 원 규모인데요. 특히 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 1,600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제주도는 일자리 재단 등 출자 출연기관 신설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출자 출연기관 조직 규모가 커지는 이유는 공기관 대행 등 사무 위탁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제주일보는 분석했습니다. 행정이 해야 할 일을 공기관에 맡기고 관리 감독 기능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올해부터 공기관 대행 사업비를 심의해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제주도 관계자의 해명을 말미에 덧붙였습니다. 출자 출연기관 비대화 문제를 세밀하게 들여다본 제주일보 김정은 기자의 보도를 오늘의 뉴스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사용어 이어갑니다. 제주 드림타워가 최종 사용 승인을 받고 곧 개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축 건물을 목적대로 이용하려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 시사용어 사전에서 건축물 사용 승인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을 완료한 뒤 행정기관에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해 주는 걸 사용 승인이라고 합니다. 건축물을 다 지어도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는데요. 사용 승인 신청은 건축물 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안에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행정기관은 신청서가 접수된 뒤 역시 7일 안에 건축물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장 검사와 관계기관 협의로 건물이 신고한 설계대로 지어졌는지 감리나 공사 완료 등의 서류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없을 경우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사용 승인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한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건축물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 이내고 대형 건축물 등은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네, 이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도내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가 사용 승인을 받고 연내 개장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소방과 안전, 건축, 교통, 상하수 등 점검 절차를 통과하고 최근 제주시로부터 최종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호텔 1,600여 실을 갖춘 드림타워는 앞으로 호텔 등급 심사를 받은 이후 카지노 이전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잇따라 제동이 걸린 JDC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재해 영향평가 심의가 내일 다시 열립니다. 제주도는 지난 2차례 재해 영향평가 심의에서 재작성 결론이 나고 지난 9월에는 저류지 위치와 강우량 분석 등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의결 보류된 이후 JDC 측이 보완서를 제출해 내일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첨단 과기단지 제2단지는 제주시 월평동 일대 84만 제곱미터 부지에 2,700억 원을 투입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로 구성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제주 4.3은 진정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 여전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또 역사를 바로 세우지 않고는 교육도 바로 세울 수 없다며 국회는 초당적인 자세로 개정안 통과에 노력해 다시는 정의가 지연되지 않게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마감된 제3회 공공기관 통합채용 평균 경쟁률이 24.1대 1로 나타났습니다. 기관별로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일반직 5급 1명 선발에 194명이 지원하면서
194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고 한 명을 선발하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일반직 4급에는 단 한 명만 지원해 경쟁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제3회 공공기관 통합채용 필기시험은 오늘 14일에 치러집니다. 친딸을 장기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013년부터 초등학생이던 친딸을 수년간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A씨에게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육과 보호 책임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주시가 본격적인 조생감귤 출하를 앞두고 선과장과 직판장, 택배 취급소,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야간과 새벽 시간대까지 단속을 확대합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례 이상 적발된 선과장에는 운영 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도 내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시에서 적발된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는 모두 19건입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15회 제주포럼이 오늘 행사를 시작으로 7일까지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립니다. 다자 협력을 위한 새로운 구상, 팬데믹과 인본 안보를 대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 첫날인 오늘은 청년을 주제로 토크쇼 등이 열렸고 내일 개회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비롯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화상 연결을 통해 팬데믹 시대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가 구축해야 할 협력을 논의합니다. 제주 포럼의 모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생중계됩니다.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오늘 장애인과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등 2,200여 가구에 김장김치를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올해는 김장 행사를 생략하고 주민센터와 장애인기관 22곳을 통해 완제품을 배부했는데 행사는 올해로 13년째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